인공지능이 과연 사회복지 현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인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이 될까요? 오늘은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 AI와 사회복지의 아주 복잡한 관계를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렇죠. 기술의 엄청난 효율성에만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도전들, 그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복지 현장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는 것과 같아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그야말로 번아웃되기 일쑤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결국 시스템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 AI라는 정말 강력한 새로운 아군이 등장합니다. 과연 기술이 이 벅찬 현실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AI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처럼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떨 땐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주는 고마운 손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두뇌 역할도 하는 거죠. AI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서요. 복지 시스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챗봇 덕분에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들고 선더미 같던 서류 작업도 자동화되죠. 심지어 노인 돌봄이나 아동학대처럼 아주 민감한 영역에서도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네이버의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인데요. 이 AI는 그냥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진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눠요. 기술이 차가운 효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정말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26만 명. 이 숫자가 바로 AI의 힘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 AI 상담 시스템이요, 단 1년 만에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6명을 찾아내서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해 준 거예요. 엄청나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효율선의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알고리즘이 숨기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만 합니다. AI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안 우리는 그 효율성이라는 대가로 과연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딥페이크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문제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1년 만에 464%나 급증했고요. 만들어지는 모든 딥페이크의 98%가 바로 이런 성착취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압도적으로 여성을 향하고 있죠. 흔히 AI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우리 세상을 보고 배우거든요. 만약 우리 세상에 편견이 있다면 AI 역시 그 편견을 그대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편향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줬던 아마존의 채용 AI, 또 흑인에게 2배나 높은 재범 위험을 예측했던 미국의 범죄 예측 시스템처럼요. 기술이 우리 사회의 차별을 그대로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유엔의 경고처럼 우리가 효율성만 쫓다가는 사회복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연민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변화는 결국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 업무는 AI에게 넘겨주고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 맞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핵심 원칙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AI는 사회복지사의 날개가 될 수는 있어도 심장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는 서류 업무 같은 짐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날개가 되어야지 사람과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심장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가를 넘어서서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의 가치 사이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인간 중심의 미래를 만들려면 AI 기술 자체가 명확한 원칙 위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편향은 최소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결정의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 빛나면 빛날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따뜻한 온기는 더욱더 절실해진다는 사실. 기술과 인간성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의 인간적인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AI는 분명히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강력한 도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